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들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집행유예라는 형사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전 영상에서 의미 없는 항소나 상고가 집행유예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집행유예의 의미와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집행유예 관련해서 항소 상고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 집행을 잠시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일단 유죄를 선고하여 형을 선고하되 유예된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이미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을 보면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둘째,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3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또는 5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집행유예는 그 요건으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즉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탄원서, 자필반성문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실제 재판부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 집행유예를 위한 정상 참작의 사유로서 탄원서, 자필반성문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피고인의 반성의 점 또는 개전의 점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참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유죄 선고가 분명한 사건이고 내가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들 외에도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라든지 사건의 경위를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자신에게 있는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은 최대한 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끝난 때로부터 선고받은 형을 다 살게 된 때까지, 그리고 형을 다 살게 된 때로부터 다시 3년까지의 기간 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이죠. 좀 더 전문적으로는 이를 집행유예 결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위 기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를 범해서 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데, 검찰에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또 다른 범죄를 뒤늦게 발견해서 피고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에 대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한 경우에는 언뜻 보면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또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만약 새롭게 발견되어 기소된 범죄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것이라면 새롭게 기소된 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원리로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된 범죄가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범죄인데 재판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받게 된 것이라면 역시 또 한 번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둘째,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 그리고 사건의 경위 등이 참작된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한 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재판 중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고는 징역형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징역형과 똑같이 수감시설에 구금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집행유예 요건 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재판 중에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언가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인데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재판 중 도과돼 버린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제가 종전 영상에서 어차피 기각될 의미 없는 항소 상고라도 집행유예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또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싶어도 애초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어서 불가능한 것과 재판 진행 중 다른 범죄로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만 한다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어져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린 것이라서 조금 있으면 집행유예가 끝날 수 있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항소심,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는 항소 상고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해서는 항소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항소 상고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항소심은 최소 3개월 정도, 대법원 또한 최소 3개월 정도가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소 상고를 통해서 6개월 정도는 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 사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현재 재판으로 선고받게 될 형에 집행유예로 그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재판 기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은 많이 들어는 것 같지만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던 집행유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 피고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았고 무엇보다 우리 판례의 태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 해소와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서 재판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도 이미 검찰로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최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재판을 이어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면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도과시키기 위한 재판의 속행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집행유예 제도의 특성을 잘 이용하셔서 효과적인 재판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